에서는 현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의가 있어서 잠시 후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46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격동의 2017년이 저물어갑니다. 정말 격동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권력을 몰아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선거를 7개월 앞당겨 새 정부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불안, 경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은 미래를 향해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과연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변화는 더디고 양극단의 대결이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전 국민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한 한 해였고 동시에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처럼 오래된 위기도 여전했고 세월호 이후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던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한미 관계,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관계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당이 먼저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세상을 바꿔주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새겨서 국민만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다시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가시던 승객 한 분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보냅니다.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11일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정부의 긴급 비상 조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전수조사하고 노후 크레인부터 안전 점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긴급한 비상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한 해에 11번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전국의 타워 크레인 전수조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즉각 사용 중단 조치를 내리기 바랍니다. 긴급 대책 마련했다고 홍보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제발 실제로 움직이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타워 크레인 사고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진영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당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간 실시된 K보팅에서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같은 시간 대비 1%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후보 간 연설, TV토론, 그리고 후보들의 적극적인 조직 가동 이런 점들이 있었고 반면 이번 전당원 투표는 반대 측에 아주 강력한 투표 거부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월 전당대회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국민의당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어선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ARS 투표가 이틀간 진행될 것이고 오는 일요일날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우리 당 모든 당원들의 의무입니다.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승복해야 합니다.
만일 찬성 여론이 높을 경우 안철수 대표께서도 원내 의원들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주체가 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현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신임 당원 투표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바일 투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K-voting 시스템도 중앙선관위가 시스템을 개혁할 뿐 직접 공정성에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신뢰가 없는 한 모바일 투표는 매우 제한되어야 할 투표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 선관위가 애초에 문자 안내를 9회 실시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13회의 문자 안내를 시행한 것은 당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합당을 추진하는 당권파는 이번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합당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 절차를 강행할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독재와 유신 시대의 대표적인 대의 왜곡 수단이었던 정책과 재신임을 엮어서 하는 재신임 투표 방식으로 합당에 대한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할 명분을 얻는다는 발상 자체가 새 정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재신임 당원 투표로 인해서 당은 더더욱 분열되고 국민의당 의원들 중 21명이 나쁜 투표 거부 운동에 참여할 만큼 이번 재신임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합당을 추진할 경우 당이 분열될 계기는 차고 넘칩니다. 당장 재신임 투표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합당파와 자강파 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고 합당파와 자강파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합당을 강행하는 경우 당이 분열될 것이 자명합니다. 무리한 합당 강행 추진이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이 분열되고 분당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을 강행 추진한 합당파, 당권파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 요구하였으나 아직 의총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현재의 당의 위기와 분열 상황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당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박지원 당대표 체제 하에서 당의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던 것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번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수억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얼마가 들었는지, 또 합당 후 바른정당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보 깜깜이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중로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합당이나 통합은 국회의원 몇 명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당원의 사활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되는 전당원 투표는 어느 정당사에도 어느 당도 해본 적이 없는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40명만의 국회의원들의 당이 아닙니다. 전 당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 지금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쩌면 당의 사활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소수 집단에 의해서 뭐 반대하고 뭐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엉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선택의 길이 아니고 오로지 외통적인 한 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사다난 한 경랑의 한 해를 헤쳐온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원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진로를 당원 여러분들께 직접 묻는 역사적 기록이 될 이번 투표에 당원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 최고위원으로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수많은 당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정치가 만들어낸 지역주의, 남북 분단의 유산인 진보와 보수의 극한대립, 거대 양당의 정치적 패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시대정신, 촛불정신으로 이를 극복해서 미래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념 대립, 지역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갈등의 역사에 이제 종말을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의 다당제를 뿌리내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틀을 다질 것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그런 국민의당이 지금 소멸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당이 소멸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지역감정과 이점 대립에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국민을 위해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오늘 내일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과거에 매달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양대 기득권 정당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을 향한 절박한 몸짓입니다. 통합은 낡은 정치를 바꾸는 합리적 개혁 세력의 연합입니다.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려는 성찰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통합의 힘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중도 개혁이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투표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필사정생의 절박한 심정으로 당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으로 다당제를 굳건히 지켜서 우리 정치의 중도개혁의 새로운 비전을 활짝 펼칩시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 최고위원의 추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가처분 신청, 우리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방금 우리 박주현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승복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를 하고 그 판결 내용의 요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지난 수요일날 있었던 가처분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신청인 측,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신청한 주장을 대부분, 거의 전부 배척하고 피신청인, 그러니까 우리 찬성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박주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연 3분의 1의 참여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당원 규정 25조에 있는 3분의 1 투표, 3분의 1 정족수 규정은 당원들이 신청한 전당원 투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 헌상 전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신청에 의한 경우일 뿐만 아니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전당원 투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원 규정 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추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법원의 결정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 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대단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그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당원 당규에 있어서 당규 제정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고 그런데 그 명백하게 당규에 있는 부분을 당 선관위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시행 세칙으로 그것을 번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물론 이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당내에서 당원 당규 위반 이런 늘 그냥 묵과하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다. 유불리를 떠나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은 잘 알겠지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일단 결론을 내리면 모든 이유를 그 결론에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원의 결정에서도 이번 그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한 이유가 당대표 재신임 당원 투표로는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합당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될 수 없다. 그리고 재신임 투표 결과에 당대표조차 기속되지 않는다. 사실상 무의미한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가처분할 실익이 없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강파 입장에서는 왜 이런 무의미한 다만 당을 분열시킬 뿐인 이런 재신임 투표를 수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더더욱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태우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당의 어른들께서 찬반으로도 아니고 극심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청년들은 갈등을 봉합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 발언 중에 잠시 우리 당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월 그 우리 당 회계 보고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